네,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특별검사팀이 활동을 마치고 잠시 뒤에 석 달 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자료를 살펴봐야 했던 특검이 의혹의 실체를 밝혀냈을지 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계속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계대 교수와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예, 저희 이제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라고 하죠. DVR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뭐 바꿔치기를 하지 않았느냐,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았냐 등등 여러 의혹들을 이제 특검이 살펴봤을 텐데요. 그동안 들여다본 의혹들을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세 가지가 중점적입니다. 일단은 특검에서는 세월호 DVR이 이제 바꿔치기를 했다. 수거 과정이나 인수인계 과정에서 다른 것이 있고 이 바꿔치기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수사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세월호 이 CCTV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이 DVR 관련해서 청와대라든가 정부 대응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직권남용이나 불법성이 없었는지가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예. 네, 세 가지 의혹을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봤을 텐데 지금 활동 기간을 연장해서 90일 정도 활동을 한 거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대통령 승인을 통해서 30일을 더 연장한 거네요. 그러니까 90일까지 최종적으로 이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 90일이 지나면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고 활동 종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 차례 수사 기간 연장해서 그게 승인이 됐었습니다. 이 지난 5월에 출범해서 90일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간에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요. 169TB 관련한 이제 디지털 증거들이 확보가 됐었고 4,000시간 분량의 여러 가지 녹취들을 이제 분석하고요.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 90일간의 이제 수사 결과가 이제 오늘 이제 나온 상황입니다. 예. 90일이라는 시간이요. 이런 많은 증인들, 자료들을 다 검토하기 괜찮은 시간입니까? 일단 78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30명 정도로 특검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라고는 보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필요한 진술들을 청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글쎄요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기 어렵지 않을까 이제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망이 사실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DVR을 바꿔치기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예요. 해군이 저걸 수거할 당시에 그 DVR이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즉 검찰에서 분석한 DVR이냐 아니면 이거 바꿔치기 한 거냐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나는 그런 전망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8차례 이상 조사를 했어요.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경우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규명이 잘 될지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발표를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망으로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좀 우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떤 근거를 찾지 못했다거나 어떤 혐의를 입증할 만한 범죄 혐의도 발견하지 못했다거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공소 제기가 어렵다,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이 지금 특검의 발표로 이어지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최진봉 교수께서도 이제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새롭게 드러난다기보다는 좀 회의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이 보통 이런 DVR 장비라든지 디지털 장비들은 우리가 조사를 하거나 수사에 들어가면 포렌식 작업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 이 핵심 자료인 DVR 하드디스크 포렌식 작업은 하지 못했다 이런 걸로 또 알려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왜 그랬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국과수에다가 이걸 요청을 했는데 국과수에서 이걸 보고 이걸 더 이상 포렌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 망가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차례의 조사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포렌식을 했거든요. 이 DVR 장치를. 포렌식을 할 때마다 일정 부분 정보가 망가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또 한 번 포렌식을 했을 때 더 이상 증거를 찾아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과수에서 볼 때는 이 디지털 장비가 만약에 완전히 망가지면 나중에라도 혹시나 우리가 또 필요해서 보게 됐을 때 다른 증거들까지 사라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특검 측에서는 이걸 지금 다시 포렌식을 할 수는 없고 그럼 2014년도에 포렌식한 내용이 법원에 제출한 게 있어요. 그 법원에 제출된 포렌식 내용을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DBR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게 바꿔치기가 사실은 이번 특검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 요소를 결국 예전에 있었던 자료만 가지고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그런 여러 가지 증거 자료 플러스해서 이번에 서로 압수수색에서 만났던 사람들 녹취록 그다음에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봤는데 그 내용을 근거로 봤을 때는 이 DBR 장치가 바꿔치기 했다는 어떤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럼 결국 지금 법원에 제출돼 있는 이 그 DBR 장치가 현장에 있었던 장치가 맞다. 세월호에 장착돼 있었던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좀 안타깝긴 해요. 이게 포렌식을 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국과수에서 볼 때는 이게 만약에 한 번 더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 보면 DBR 전체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하드디스크가 예.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하지 못해서 결국 2014년도에 있었던 자료들을 가지고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뭐 전혀 다른 예전과 다른 형태의 결과가 나오기 전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국과수에서도 그 DBR 수거 영상에 조작된 흔적이 없다 이런 판단을 전달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특검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작된 증거는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DBR 자체가 원래 그게 맞고 세월호에 부착돼 있었던 게 맞고 DBR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세월호에 있는 64개 64개의 CCTV가 있어요. 그 CCTV에 찍혔던 내용들이 저장되는 장치거든요. 그 내용의 안의 부분이 바꿔치기 되거나 아니면 조작되는 그런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건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에 법원에 제출된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예. 그때도 법원에서 이게 조작된 증거가 없다라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을 보고 얘기한다면 결국은 뭐 다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국가수에서 DBR 수거 동영상과 그다음에 하드디스크 원본 그리고 영상 복원 데이터 선체 내부 작업 동영상을 감정을 의뢰했는데 여기에서도 특별히 이 그 내용이 조작됐다고 하는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라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번 특검도 결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예전의 결과와 다른 내용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한계도 있고요. 손정혜 변호사께도 전체적인 총평 한마디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마지막으로 이제 조사와 이제 그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이제 마지막 이제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간에 뭐 검찰 수사부터 국정조사부터 감사원 감사부터 사참위부터 해서 8차례 수사 조사가 이루어졌고 많은 의혹이 제기됐으나 하나하나 또 생각해 본다면 조작된 근거라든가 데이터가 이제 조작된 흔적이 없다라는 국가수 결과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 이 특검 조사 결과로 어느 정도 의구심이 풀리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 특검 측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납득하시길 또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슈큐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